안녕하세요.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시법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우리 해설하기 전에요. 올해 지적법하고 등기법하고 난이도가 완전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등기법은 거의 좀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었고, 지적법은 너무나 쉽게 나와가지고 해설을 할 게 없을 정도로 되게 쉽게 나왔는데,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6문제는 우리가 좀 쉽게 맞출 수 있는데 4문제 정도가 지문을 다 제거는 못하고 한 2개 중에서 하나를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죠. 한 문제는 손도 못 대서 틀리는 문제가 나왔고, 한 문제는 좀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약간 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좀 틀리게끔 만드는 문제. 그러니까 이 2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틀렸을 거고, 요 4문제는 둘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한두 문제 건지면 뭐 괜찮았을 그런 문제입니다. 지적법은 틀릴 문제가 없었어요, 이번에.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지적법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몇 페이지냐면 기출문제집 179페이지입니다. 법령상 지적 경계의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거 경계에서 우리 맨날 배운 거 강조도 엄청 드렸죠. 높낮이 차이가 있대요. 그럼 절토가 상단부니까 요거는 하단부여야 되죠. 근데 하단부 맞네. 옳은 거 찾으니까 그냥 바로 1번이네요. 그죠? 절토가 상단부니까 나머지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제방이랍니다. 바깥쪽 어깨죠. 경사면의 하단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그 다음에 절토니까 상단부가 있어야 되는데 바깥쪽 어깨. 그죠? 요 바깥쪽 어깨는 요 제방이에요. 그 다음에 해수면이면 최대 만조의 최고 만소의 최소라 그래서 틀렸죠. 최소 아니에요. 최대, 최고로 해야지. 5번 연접되는 토지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죠. 중앙. 근데 상단부라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2번 법령상, 자, 이것도 봐봐요. 용어의 정의의 문제인데, 법령상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하는 지적 측량. 현황 들어가면 뭐예요? 지적 현황 측량. 3번.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자, 임야도 축척에 해당하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7개의 축척이 있는데,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두 개를 쓴다 그랬죠? 이 중에서 많이 쓰는 게 6000분의 1이라 그랬어요. 지적 측량에서는 7개의 축척을 모두 다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답이 디귿리얼. 요거. 자, 너무나 쉽죠. 자, 3번까지 다 맞추고. 4번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보자고요. 1번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부지는 염전으로 하는데,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이죠. 동력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맞죠? 동력으로 하는 건 공장용지니까 염전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2번 저유소 및 원유저 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이래. 이런 것들의 공장 안에 있는 거는 제외해야죠. 그죠? 왜? 다 공장 용지로 양입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맞고. 3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완골 등의 식물을 주로 다 좋은데 재배가 아니죠. 재배가. 유지는 자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거 찾으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네. 요거 딱 보고 알아야죠. 그죠? 자생. 자, 4번 일반 공중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계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된 거예요. 그렇죠. 국계법에 있는 공원이 공원이에요. 자연공원법에 있는 공원은 공원이 아니다. 자, 5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그죠? 그런 건 뭐예요? 국어죠, 국어. 그리고 자연의 유수인데 소규모 있을 거야. 소규모. 요거. 국어.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었죠. 3번. 쉽습니다. 자, 180페이지에 180페이지. 자, 5번. 임야도의 도면의 등록사항 모두 고르래. 도면의 등록사항. 그러면 일단 소재는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이 다 들어가야 돼.
기억이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3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네요. 그죠? 좌표에 의해서 계산점 간의 거리인데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곳에 한정하는 거죠.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여기에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틀린 거 세 가지 뭐예요? 여기에 있는 도면이 일반 도면하고 틀린 거. 그렇죠. 제명 옆에 좌표라고 적는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경계점 간의 거리를 적는다. 세 번째가 뭐예요? 도면 하단부에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들어가죠. 니은이 들어가야 돼. 니은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 다 틀렸네? 아, 니은 얘 들어갔네. 니은. 그죠? 그러면 보자고요. 지금까지 그럼 답이 되는 애가 얘 아니면 얘예요. 기억 니은을 다 갖고 있는 애는 둘밖에 없어. 그러면 리을번의 승부를 리을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 돼요. 왜? 요 디귿 미음이 같으니까 디귿 미음 말고 나머지를 봐야 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요거 명칭이 아닌지 잘 봐야 돼. 위치죠. 그럼 이거 5번이네요, 답이.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 그리고 도각선 수치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우리가 그 등록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연습한 내용이었죠? 자, 6번. 요게 181페이지입니다. 법령상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적부심사. 1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에서 벌써 틀렸네. 적부심사 청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를 거쳐 또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하는 거고 재심사 청구는 국장을 거쳐 그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건 벌써 여기서 틀렸고. 자, 2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 심의 의결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죠. 한 번. 그러니까 이것도 60일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이게 30일이 돼야 돼요. 이건 60일로 고쳐야 되고. 자, 4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해야 된다. 4번이 맞네요. 4번이. 그죠? 요 4번.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치는 게 아니라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4번이 맞습니다. 또 명확한 그냥 중요하다고 나온 데서 별 이변이 없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직권으로, 그죠?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할 때 계획 뭐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용이라고 들어가면 틀리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용을 안 냈네요. 그죠? 1번에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름 정말 거창하게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강조드렸던 거 1번. 어려운 게 없어요. 지적법은. 자, 그 다음에 8번. 제가 좀 겁이 납니다. 이게 만약에 저한테 처음 보신 분들은 야, 저 강사는 왜 이렇게 해설을 성의 없이 하지? 아니, 성의 없게 하는 게 아니고 해설할 게 없다니까요. 이거 다 우리가 강조를 드렸던 거라서 정말 성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워낙 문제가 쉬워가지고 지적법이 올해는 별로 그렇게 해설해 드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르래요. 공통으로 들어간 거. 공유지 연명부 대지부 등록부 공통사항 뭐예요? 일단은 지번은 다 들어가죠. 지번은 다 들어가니까 기억이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4번은 답이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 공통으로 들어가죠. 요거.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야 돼. 니은. 아유, 이게 두 개나 봤는데 두 개밖에 제거를 못 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들 다 들어가죠. 디귿도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야 돼. 디귿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없네. 그죠? 그러면 리을이나 미음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고유번호도 들어가네. 그러니까 리을이 들어가. 그러니까 답은 그냥 5번이네요. 그죠? 토지 소유자의
소유자의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같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요것도 5개 다 맞네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자, 그 다음에 183페이지. 자,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경우가 아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 안 하는 거, 이거 우리 엄청 강조했었죠. 어떤 겁니까? 검사 측량하고 지적 재조사 측량, 그죠? 요거는 그냥 측량이 끝나면 알아서 지적소관청이 나와서 검사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요 지적 재조사 측량은 현대화하는 거라 그랬죠. 누가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이것도 축척변경위원회에 관한 건데 우리가 그 외웠던 숫자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죠. 이 경우 축척변경 시행정의 토지 소유가 5명 이하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가?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지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2번이 답이네요. 그죠? 2번.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자, 1번. 지적소관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대한 사항을 요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해야 되죠. 그죠? 요게 원래 그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사항도 등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번. 지적소관청은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부동산 종합공부에, 그렇죠. 권리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 토지에 대한 사항, 토지에 대한 이게 부동산의 권리는 주로 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주로 권리. 그러니까 건물, 그 다음에 토지 둘 다 해당이 됩니다. 3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하죠. 그렇죠.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의 동무대라고 했습니다. 열람하는 거 빼고. 4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연구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해서 이를 복제하는 것도 지적소관청이 한다 그랬죠. 복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뭐하고 유사해요? 지적공부를 복제하는 거는 누구예요? 그렇죠. 불법 동영상은 안 할게요. 그냥. 자, 불법 동영상은 예전에 그 김 실장이라고 걔네들이 복제했지만 지적 공부는 김 국장이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 그 지적 공부는 국장이 하고 김 국장이 하고, 그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소관청이 복제한다고 했습니다. 5번. 부동산 종합 고부가 아니라 부동산 종합 공부죠. 공부. 그죠?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종합 공부를 기록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은 이건 봐봐요. 이거는 지적 공부의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침착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일단 기억번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고 우리가. 요게 200장인지 100장인지 뭐 5장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리을도 몰라. 알 필요도 없고 이런 거 2개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 2개 가지고 승부를 거는데 니은본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니은본이 들어가야 돼. 요거 반출 규정에 관한 거. 디귿은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 공부를 지적 정복회 연구, 그렇죠. 이게 우리 종이로 된 지적 공부와 전산으로 된 지적 공부가 있는데, 전산에 대한 규정이 바로 요 디귿번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4개는 다 모르더라도 2개가 니은과 디귿이 모두 들어간 놈이 답이 돼야 돼. 근데 니은하고 디귿하고 둘 다 들어간 게 천만다행으로 얘네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라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을 몰라서 이건 틀렸는데요 하고 변명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출제위원께서 지적법 만점을 주시려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 내놓고 어떻게, 그렇죠. 요게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적법이에요. 문제가 그야말로 정말 쉬웠죠. 그죠? 자, 13번. 여기서부터 등기법입니다. 관공서의 촉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관공서가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하고 대장상에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수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소유자 표시가 들어가도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누가 주체니까.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그죠? 근데 요게 뭐하고 구별이 되냐면은 우리가 일반 사인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등기하고 대장상에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거나 소유자 표시가 부합하지 않거나 둘 다 각하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각하사항이지만 관공서는 봐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답이 그냥 바로 1번이네요. 이런 거 맞춰줘야지, 이런 건. 자,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우편으로 못하지만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등기 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에 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인데 요거를 다른 사람에게 요걸 팔 때 등기필 정보를 원래 일반인이었으면 요거를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관공서인 경우에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는 어때요, 그러면? 일반인이 관공서에게 요 건물을 팔 때 일반인도 관공서한테 등기필 정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관공서가 하나가 껴있으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요것도 나왔죠. 중요하다고 한 것도 나왔잖아요. 그죠? 등기 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 자,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돼. 관공서가 원래는 촉탁으로 하지만 등기를 뭐 단독 신청도 자기 혼자 할 수 있고 신청으로도 등기를 할 수 있다고요. 관공서가 원래는 뭘로 해야 돼? 촉탁으로 하지만 신청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5번.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죠. 요 4개는 우리가 다, 그러니까 5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촉탁에 대한 내용. 답은 1번이죠. 1번. 자, 14번. 요거는 진짜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 모두 고른 것은 하면 처음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거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 단독이죠. 그죠? 그리고 니은도 수용이니까 이거 단독이잖아요. 그리고 디귿은 요거 가맥하는 변경 등기니까 이거 공동이죠. 그 다음에 리을번에 포괄 유증으로 하는 것도 요것도 포괄 유증도 다 공동이잖아요. 유증은 공동이잖아. 그죠? 상속은 단독이고 유증은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기억, 니은 이렇게 쉽게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한 분들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봐봐요. 일단 디귿, 리을이 들어가면 다 틀리죠. 기억은 들어가죠. 그죠? 근데 니은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할 수 있냐면 수용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관공서인지 아닌지 얘가 관공서인가? 가지고 만약에 어떤 분이 헷갈렸으면, 그죠? 관공서가 아니겠지 하고 그냥 단독으로 갔으면 오히려 맞았어요.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관공서거든요. 그래서
이 니은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에서 뭘 배웠습니까? 수용의 관공서는 뭘로 한다? 촉탁으로 한다 그랬죠. 촉탁으로. 수용의 주체가 관공서면 촉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니은번은 원래는 얘네가 촉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 우리 13번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13번에서 관공서는 촉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등기를 신청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뭐예요? 니은까지 이게 답이 된 거야. 니은까지. 그러면 출제위원한테 아니 관공서니까 이거 촉탁으로 하는 거라고 하니까 2번이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지면 뭐라고 그러냐면 출제위원이 야 임마 내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 고르라 그랬지 하는 것 고르라 그랬냐?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해봤자 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아무 생각 없이 수용은 단독이니까 2번 하면은 맞을 수 있는데 요게 관공서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P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아무튼 2번이에요. 근데 저는 관공서가 뭔지 종류를 알려드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웠으면 이거는 맞춰주셨어야 돼. 쓸데없이 관공서의 종류라던가 그런 걸 배운 사람들이 저건 피곤했을 거라고. 근데 저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관공서가 뭐에 속하는지 그딴 거는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알면은 화를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걸 저걸 보면 알 수 있어. 자, 아무튼 15번을 볼게요. 15번. 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이게 비법인이잖아요. 비법인은 대표자 명의로 하면 틀려요. 대표자가 사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야. 오케이. 2번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등기 신청 적격이 없죠. 얘는 시설물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무슨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국가 명의, 지자체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맞고요. 읍면은 지자체가 아니니까 당사자 능력이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을 할 수 있다. 틀렸잖아. 이거 예전에 나왔던 기출지문 그대로 나왔죠. 4번 이건 맞추셔야 돼. 5번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에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 명인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도 될 수 있죠.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15번은 등기 신청 적격. 이 문제를 맞춰줘야 돼. 이렇게 쉬운 문제를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6페이지 볼게요. 자, 16번. 2021년 사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거민을 받아야 하는 경우 모두 고른 것. 우리 진상경수치권 기억나죠? 진상경수치권. 그러면 여기 진상경수치권에 경자가 요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이 들어가면 거민 안 받죠? 나머지 세 개는 저한테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고 답이 아니고 답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세 개 중에 하나 찍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찍는 문제예요. 찍어도 4번이나 5번 중에 하나를 찍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신 분이지 만약에 1, 2, 3번 중에 하나를 찍으면 이건 택도 없는 거죠. 근데 요게 아무튼 답이 5번입니다. 아무튼 어떤 뭐 합의, 계약, 약정 이런 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만 하면 거민을 받아요. 근데 이런 합의, 계약, 약정 등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를 하면 요거는 거민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전 등기할 때 거민 받는 거예요. 이전 등기할 때. 참고로 이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별로 다 외워서 이런 거는 거민을 받는다라는 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요거는 공부를 하셨어도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17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 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잘 모르겠죠. 물음표. 자, 니은번. 오랜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나왔는데 20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돼. 이게 왜 연도를 줬냐면 요게 거래 가액을 신청 정보에 적어서 등기에 거기다 거래 가액을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적거든요. 그게 2006년 이후에 시행돼서 이 연도를 준 거예요. 그 이전 거는 안 적어도 되는데. 자, 아무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거래 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매 계약서예요. 그냥 계약은 안 적어도 되는데 매매 계약서일 때 꼭 적어야 돼요. 맞고 이거 우리가 우리 기본서 158페이지에 요거 했던 내용입니다. 요거 디귿번에 매매 목록은 원래 요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 매매 목록을 작성하는데, 그죠?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는데, 한 개의 부동산이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가 있으면은 작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것도 첨부해야 돼. 그러니까 맞죠? 리을번은 공유물 분할 약정이 있을 때 약정을 변경할 때는 우리가 혼자 가면 안 되고 다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것도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잘 모르더라도 리을번은 확실히 틀렸고 니은 디귿이 둘 다 들어가야 되는 게 3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억번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그죠? 한번 봐볼게요. 요거는 한번 볼 가치가 있어.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죠. 분할 금지 약정이 분할을 금지하는 거지, 여기에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지분을 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할을 금지하는 거지 지분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3번. 자, 18번 보겠는데요. 이 18번은 가장 어려워가지고 이건 우리가 손도 못 대는 문제예요. 근데 차라리 잘 됐어. 왜냐면 보세요. 이거 문제가 화면에 가득 차서 담지도 못해. 그리고 막 지금 사례 문제로 엄청 부동산도 3개씩이나 나와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잘 된 겁니다. 아예 그냥 이거 손도 못 대고 그냥 이거 넘어가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거 해설해 드릴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1번하고 5번은 왜 틀렸는지만 한번 좀 알고 가고, 5번은 우리가 민법하고 좀 연관이 됐으니까 그거만 잠깐 보고 가자고요. 자, 18번에 을은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자신 소유의 A, B 부동산에 갑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 했고, 그 후 A 부동산에는 병명의 후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 틀린 것은, 자, 일단 1번에 을이 갑에 대해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추가적 공동저당을 또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야 되는데, 자, 이거 잘 봐요. 여기서 여기 끝부분에 뜻을 기록해야 된다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겁니다. 자, 봐봐요. 끝부분에 기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현 좀 되게 생소할 텐데, 저당권을 설정하는 을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끝부분에 한다는 거는 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적는 거지, 여기 무슨 순위번호나 여기에다가 적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공동저당에다 어떤 거하고 A, B 부동산에 되어 있는 그 부동산하고 공동저당이야 라고 C 부동산의 을구에다가 이렇게 적는다고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봐봐요. 원래 A, B 부동산의 소유자가 을이었는데 갑이 공동저당을 두 부동산에다가 설정했죠. 그리고 나서 후순위자가 병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문 1번에서 보면 이것도 모자라서 갑이 C부동산에다가 뭐 한 거예요? C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또 추가적으로 또 설정을 한 거죠. 그죠? 이렇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지문이 왜 틀렸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번 지문이 틀렸는데 얘네들이 A와 B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이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해설을 봐요. 해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보세요. 먼저 이제 C부동산이 요 저당권 갑 앞으로 이렇게 또 들어왔죠. 들어왔을 때
이 A 부동산과 B 부동산에도 C 부동산이 새로 공동저당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 C 부동산에는 A, B 부동산의 공동저당이 같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봐봐요.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 C의 등기 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한대. 그러니까 어디에다 적냐면 요 C 부동산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아까 적은 것처럼 공동담보 A, B 부동산하고 같은 담보야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끝부분에. 근데 종전에 등기한 A, B 부동산의 등기 기록은 여기에다가 적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적냐면 해당 등기의 부기 등기로 그 뜻을 기록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러니까 A, B 부동산은 이렇게 적는 거야. A, B 부동산은 가령 여기가 지금 2번 요 B 부동산으로 할게요. 1번 여기 저당권이 돼 있죠? 여기 저당권이 설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여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아니라 여기 부기 등기를 해가지고 뭐라고 적는 거야?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부기 등기를 해서 그 뜻을 표기해야 된다고요. 요거를 고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이 등기법은 놀라운 마법을 가지고 있는데 글로 쓰면은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게 바로 이 등기법의 특징이에요. 막상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 5번 볼게요. 2, 3, 4번은 그냥 보지도 말고 너무 피곤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위 등기할 경우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요거 정도는 우리 민법하고 이어지는 얘기니까 요거 뭡니까? 이거 민법에서 우리 저당권에서 배웠죠. 어떤 거 배웠어? 여기 이 C가 없을 때 C가 없고 지금 자, 이 갑이 공동저당으로 갖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경매를 하면 A, B 부동산을 두 개 다 경매하면은 이 병이 좀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갑이 두 개를 경매하는 게 아니라 A 부동산만 경매하는 경우 병이 하나도 못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병이 어떻게 해요? 갑을 대위해서 그 경매 대금에서 자기 걸 찾아올 수 있는 거. 이거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때 당연히 등기 권리자는 병이 되고 등기 의무자는 갑이 된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죠. 요걸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요 내용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자. 나머지 2, 3, 4번은 알 필요도 없고 1번도 사실 설명을 제가 연락을 했지만 그다지 영향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아무튼 19번 볼게요. 19번.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물 소유권의 공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전세권 소유자 등이 이건 우리 소저용 인간적으로 소저용 기억해야 돼요. 소저용 그죠? 이거 어떻게 소저용에서 여기 어떻게 부동산 일부 부동산 물리적인 일부 여기 지분 해가지고 요거 동그라미 XX 동그라미 X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공유 지분 일부잖아요. 지분의 일부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맞잖아. 그죠?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지. 자, 2번.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부모와 부동산 고유부모로 분류한다. 이거 좀 생소하죠? 몰라. 3번. 폐쇄단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에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모르겠죠? 물음표. 자, 4번.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등본이 없어요.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없으면 증액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주등기로 한다 그랬죠? 주등기로 해야 된다. 맞죠? 이거 정말 연습 우리가 많이 했어요. 자, 5번.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짝대기에서 1, 부기 1 이렇게 기록한다고요. 붙여서 해야 된다. 맞죠? 그러면 이 문제도 사실 2번하고 3번 두 개를 찍어야 되는데 요 부동산 고유번호는 토지나 건물에 그 등기 보면은 부동산 고유번호가 다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지문을 냈냐면 구분 건물은 가령 3개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요
전체 건물 하나에 부동산 고유 번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 전유 부분,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3개로 구분이 돼 있으면 요 부동산 고유 번호가 3개가 나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맞는 지문이에요. 3번은 왜 틀렸냐면 등기사항 열람도 가능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어요. 폐쇄 등기 기록이. 또 폐쇄 등기가 등기를 찢어서 훼손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폐기하는 거고, 폐쇄는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영구 저장해 놓는 겁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람도 가능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갑은 을과 을 소유 A 건물에 대해서 전세금 5억 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 계약을 체결했대요. 계약을 체결했어. 그래서 공동으로 전세권 등 신청 이해 설명 틀린 것은, 자, 일단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된다. 요거 맞죠? 왜냐면 전세금은 필요적 기록 사항이니까. 2번. 등기관은 존속 기간을 기록해야 된다. 이거 틀렸다고 하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제가 기출문제 할 때 임차권 할 때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강조를 좀 적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많이 틀리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맞는 건지는 이따가 해설해서 보고요. 자, 그래서 이건 많이 틀렸을 거예요. 3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양도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이건 맞죠? 자, 4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어 법정 갱신이 됐어요. 요거 법정 갱신이 묵시적 갱신이 된 거죠. 근데 갑이 존속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전세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가 요게 틀린 겁니다. 여기 답이 이게 틀렸죠. 왜냐면 이런 법정 갱신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당권 설정 등기도 이게 처분행위거든요. 처분행위. 그러니까 이게 187조 법정이지만 어떻게 등기가 돼야지 처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이게 연장이 됐다는 변경 등기를 해야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4번. 요게 틀렸어요. 등기를 해야 돼. 187조. 자, 5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갑과 을이 A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 계약에 따라 전전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그렇죠. 이건 일부의 용의권이니까 도면을 첨부 정보로 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 4번 답도 조금 찾기가 어려웠고 2번으로 많이 동그라미를 해서 틀렸는데 이게 봐봐요.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 5억의 기간 2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왔죠. 그러면 이런 우리 임의적 기록사항 중에서 기간이나 약정 그리고 무슨 위약금, 배상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임의적 기록사항도 이런 계약서. 근데 계약서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계약서가 뭐에 하나예요? 등기 원인 증서에 하나죠. 등기 원인에 계약서 쓸 때 기간이 2년으로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존속 기간도 기록을 해줘야 되고 등기관은 등기를 거기다가 써야 돼요. 이걸 안 쓰면 안 돼. 계약서에 기간이 2년이 있다면 신청할 때도 존속 기간을 기록해야지. 존속 기간을 기록 안 하면 각하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알아두자고요. 우리가 이 기회에 그동안은 저는 이제 기간과 약정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는데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알아두자고요. 자, 뭐냐면 이런 존속 기간과 같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등기 원인에 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으면 등기 원인 계약서에 그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약정이 있으면 등기관은 존속 기간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 요것도 이제 알아두자고. 이때 임차권에서 한번 나왔는데 또 이제는 전세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1번. 요 문제는 쉽죠. 21번은
환매특약 등기의 등기사항, 우리 매매 비용하고 매매 대금이죠.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이 매매 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디귿 리을이니까 답이 그냥 5번. 이런 거는 맞춰줘야죠. 그죠? 오케이. 필요적 기록사항에서 배웠던 거. 자,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볼게요. 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가등기면은 가처분 명령, 이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맨날 이거 촉탁으로 속여서 냈는데 이번엔 그냥 맞는 지문으로 냈네요. 맞죠? 자, 2번 근저당권 채권 최고에게 변경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가등기는 변경 등기도 할 수 있고 뭐 설정 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는데 보존 등기의 가등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물음표로 할 수도 있겠죠. 3번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사용한다. 그렇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에 의하니까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죠. 무슨 의미예요? 이거 한번 그려드리면 이거죠. 가등기가 실제로는 이렇게 전산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진 않는데 만약에 소유권자 A가 소유권자 B한테 이렇게 가등기 하죠. 그때 순위번호가 2가 나오거든요. 그럼 본등기를 나중에 비합으로 하더라도 가등기와 본등기의 순위번호는 같이 쓴다고. 그죠? 그러니까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에 의한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4번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저당권하고 임차권은 어때요? 서로 양립할 수 있으니까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죠. 자, 5번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 요거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거를 틀리면 섭섭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강조드렸던 건데 그래서 요 5번이 틀렸어요. 이건 무조건 맞춰줘야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요거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지겹더라도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언제나 우리 등기법의 베스트셀러 항상 거의 매년 나와요. 이 4번도 마찬가지고 자 5번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원래 지금 A가 B한테 6월 1일 날 가등기 해주고 10월 30일 날 본등기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소유권자 A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B한테 해줬는데 뭐 여기 2번이라고 합시다. 이때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 즉 A한테 하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기가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온 요놈들은 다 나중에 본등기할 때 직권말소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니까 A한테 걸어놓은 가처분이 아니라 가등기 권리자인 B 여기에다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가하잖아요. 그러면 요 중간에 오더라도 말소하지 않아. 왜?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 본등기할 때 직권말소를 하는 이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자인 B 그러니까 그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 가등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 가등기를 해줘 놓고 A가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하면 그렇게 못하게 만든 제도예요. 가등기라는 게.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A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B가 어디 가서 뭐 빚을 지거나 뭐 가처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B가 잘못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요 내용.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23번. 자,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거죠. 우리 등기법 시작할 때. 맞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 이전에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하죠. 요게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하고 순위는 어때? 가등기 시로 소급하고. 그죠? 3번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맞춰진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시청에 부합하지 않으면 증명할 책임이 없죠. 왜? 사망자 명의로 등기가 된 거는 추정력이 인정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추정력에 관한 문제네. 그러니까 답은 3번이네. 그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왜 그래요? 그렇죠? 가등기 권리자는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더라도 말소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요거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기출문제로 길게 세 줄로 늘어났지만 요것도 봤던 내용입니다. 기출지문에서 폐쇄된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대한 경정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5번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거 추정력에 대한 문제. 자, 그 다음에 24번. 자, 2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등기법 마지막 문제. 자, 부동산 등기법상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보자고요. 기억번을 봤더니 생판 처음 보죠. 몰라. 아니 모르겠어. 니은번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 나왔네. 주등기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예요. 자, 디귿번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한 경우 직권으로 해서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죠? 그럼 이것도 모르네. 리을번을 봤어요. 자, 이거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대위하면은 동시에 신청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대위하면. 그죠? 원래 우리 신탁 나오면 동시 신청, 일괄 신청, 뭐 우리 한 7가지 배웠죠? 근데 대위할 때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얘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니은이 맞고 리을이 틀리다는 거 2개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디귿은 몰라. 그럼 자, 니은이 지금 이거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니은이 들어가야지 맞아. 니은이 들어가야지 맞아요. 제거. 그리고 리을이 들어가면 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됩니다. 하나를 찍어야 돼. 그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 맞고 기억이 틀린데 왜 틀린지 알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몰라도 돼. 신탁은 자꾸 하나하나씩 더 익힐수록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지는 게 이 신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었다. 이게 맞는데 왜 맞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왜 틀렸는지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신탁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풀어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은 등기법과 지적법의 난이도의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형적인 유형이죠. 등기법에서 잃은 점수, 지적법에서 메워주는 그런 전형적인 우리의 작전, 그 전략대로 시험을 봤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셨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